나의 애완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공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이데스입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제가 럭키라는 특별한 개를 입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편 피터는 평생 호주에서 알파카 사육사로 살고 있어요.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경험 많은 축산업자 중 하나였고 수십 년간 다양한 동물들을 키워왔습니다. 알파카뿐만 아니라 양, 염소, 그리고 각종 농장 동물들을 돌보는 전문가였죠. 그는 3년 전부터 키우는 특별한 애완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캥거루였습니다. 야생에서 어미를 잃고 혼자 남겨진 새끼 캥거루를 피터가 발견해서 챔피언이라고 부르며 키운 것이었어요. 그 동물이 커갈수록 점점 더 난폭해져서 저희 집에는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기가 힘들어졌죠. 야생동물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피터는 챔피언을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걱정을 표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저는 유기견 봉사를 하며 강아지들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유기견들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그 일을 통해 수많은 강아지들을 새로운 가정으로 연결해 주었고 그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히 유기견 입양 사이트를 스크롤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평소처럼 새로운 유기견들의 소식을 확인하면서 혹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진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봐도 운명적이었어요. 비에 젖어 떨고 있던 하얀 개. 긴 속눈썹에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중인 채 보호소에 버려진 유기견. 곧 안락사 예정.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임신한 채로 버려진 개라니. 게다가 안락사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어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강력히 말렸습니다. 피터는 평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여보, 이 개는 호주에 있지도 않잖아. 심지어 한국개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개를 데려온다는 게 말이 되나? 임신한 개를 해외에서 입양하겠다고. 제정신이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정 입양하고 싶으면 당신이 봉사하는 센터에서 데려오면 되잖아. 여기에도 도움이 필요한 개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락사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란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호주개나 신경 쓰세요, 알겠어? 피터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았어요.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검역 절차도 복잡할 것이고 임신한 개를 장시간 비행기로 데려오는 것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온 개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개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제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수많은 유기견 사이트와 수백 장의 사진들 중에서 하필 그 개의 사진을 보게 된 것도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강렬한 끌림도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피터를 설득했고 복잡한 국제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류 작업만 몇 주가 걸렸고 한국과 호주 양국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비용도 상당했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개는 긴 비행을 통해 한국에서 호주로 왔습니다. 10여 시간의 긴 비행 끝에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그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국 유기견 센터에서는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운 좋은 아이라며 행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했어요. 안락사 하루 전에 제가 입양 신청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럭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정말 행운의 개였으니까요. 저에게도, 그 개 자신에게도 말이에요. 럭키는 임신한 상태로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하루 종일 자는 날이 이어졌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더욱 애틋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용기 있는 작은 생명체였으니까요. 럭키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가져다 두고 곁에서 지켜보며 행복해했죠. 임신한 개에게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주고 편안한 잠자리도 만들어주었어요. 매일 털을 빗어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면서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작고 조용한 개가 제 인생을 구할 거란 사실을요. 그리고 럭키가 지닌 위대한 본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주인을 지키려는 강한 보호 본능에 대해서 말이에요. 럭키가 처음 도착한 날, 그녀는 온종일 잠만 잤어요. 좁은 비행기 안에서 임신한 몸으로 버텼을 시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긴 비행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화물칸의 어둠 속에서 혼자 떨면서도 뱃속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견뎠을 그 시간들이요.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눈만 껌뻑이던 하얀 개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사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돗개가 짖지 않는 건 낯선 환경에서 관찰하고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돗개는 원래 매우 신중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견종이라고 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는 조용히 주변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군요. 럭키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집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의 구조, 가족들의 일상 패턴, 그리고 위험 요소들까지 말이에요. 남편 피터는 70대였지만 알파카 사육사로 이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어요.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고 지역 축산업계에서는 거의 전설 같은 존재였죠.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3년 전부터 키우던 아기 캥거루 챔피언이었죠. 챔피언은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새끼였는데 피터가 발견해서 젖병으로 키운 특별한 존재였어요. 챔피언은 피터가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운 존재였습니다. 밤낮 없이 2-3시간마다 젖을 먹여야 했고 체온 조절도 도와줘야 했어요. 피터는 정말 아빠처럼 챔피언을 돌봤습니다. 야생동물이었지만 애완동물처럼 키워서 놀랍게도 사람을 무척 따랐고 피터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말이에요. 캥거루는 정말 귀여웠고 피터 삶의 일부였어요. 피터가 농장 일을 할 때마다 뒤따라다니면서 마치 조수처럼 행동했거든요. 얘는 내가 아빠야. 내 말밖에 안 들어. 피터는 늘 그렇게 말하며 챔피언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었어요. 피터는 어릴 때부터 키워서 챔피언이 항상 아기처럼 보였지만 저는 점점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는 챔피언이 두려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캥거루는 성장하면서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키웠다고 해도 결국은 야생동물이니까요. 특히 수컷 캥거루는 성인 남성보다도 크고 강해질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챔피언은 낮에는 밖에서 남편을 따라다녔지만 밤에는 집 안에서 재웠어요. 피터는 챔피언이 추위를 탈까봐 혹은 다른 야생동물들에게 공격당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야생동물을 집에서 재우는 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남편은 사육사로서의 자신감과 경험이 있었기에 제 말은 듣지 않았어요. 괜찮아, 여보. 내가 30년 넘게 동물들을 키워왔는데 뭘 모르겠어.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챔피언의 행동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처럼 순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가끔씩 공격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경계심을 드러내고 때로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피터는 그저 챔피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라고 해석했지만 저는 그것이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체격도 정말 커졌어요. 이제는 피터보다도 덩치가 컸고 뒷다리의 근육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캥거루의 킥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깨어난 것 같았는데 아래층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피터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챔피언, 안 돼, 멈춰.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동안 온갖 동물들을 다뤄온 피터가 그렇게 당황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침대에서 뛰어나와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챔피언은 미쳐버린 듯 날뛰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야생의 본능에 지배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력한 뒷발로 피터를 차고 밟았고 피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평생 챔피언을 사랑으로 키웠던 피터가 그 동물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니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피터를 구하려고 다가갔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 무력했어요. 70대 노인인 제가 흥분한 성체 캥거루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저의 인기척을 느끼고 챔피언은 남편을 짓누르던 몸을 일으켜 저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캥거루가 저를 노려보며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챔피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야생동물의 공격성만이 가득했어요. 화가 난 캥거루는 사람 키보다 더 컸고 뒷다리 힘은 상상을 초월하죠. 성체 캥거루의 킥은 자동차 도어도 찌그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챔피언의 눈은 더 이상 그 귀여운 애완동물의 눈이 아니었어요. 광기와 흥분, 그리고 공격 본능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알던 챔피언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는 울부짖었지만 근처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 농장 지역에 있어서 이웃집까지의 거리도 꽤 멀었어요. 제 목소리가 닿을 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핸드폰도 위층에 두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챔피언이 저에게 돌진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하얀 털이 바람에 흩날리며 럭키가 날쌔게 챔피언 쪽으로 뛰어갔어요. 임신한 몸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채 그녀는 처음으로 짖었습니다. 컹. 짧고 낮게 하지만 사나운 경고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제가 럭키에게서 들어본 첫 번째 짖음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조용했던 개였는데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줄이야. 럭키, 안 돼. 위험해. 저는 절규했지만 럭키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결연한 표정으로 챔피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작은 몸집에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경이로워요. 그리고 다음 순간 럭키는 전속력으로 달려들어 챔피언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몸무게 차이도 파워도 압도적인 캥거루를 향해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싸움을 건 거예요.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자기보다 훨씬 강한 적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진돗개의 본능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돗개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견종이라고 해요.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둘의 몸이 뒤엉켰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광경이었어요. 캥거루의 발차기 한 방에 럭키가 공중으로 날아가기도 했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나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몸으로 그 강한 충격을 견뎌냈는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걸고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동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럭키는 챔피언의 다리를 물어뜯고 재빨리 피했다가 다시 공격하는 전술을 반복했어요. 힘으로는 당할 수 없으니 속도와 민첩성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위층으로 달려가 덜덜 떨면서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캥거루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아래층에서는 캥거루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죠. 쿵쿵거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챔피언은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제는 집 전체를 파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럭키의 짖는 소리도 계속 들려왔어요. 그 작은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저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경찰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문을 막고 있던 캥거루를 사살했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그 정적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간신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피터가 쓰러져 있었고 럭키는 그 옆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피터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내부 장기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인생의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그날의 광경은 지금도 생생해요. 피터가 쓰러지고 캥거루가 미쳐 날뛰고 럭키가 망설임 없이 달려드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악몽 같으면서도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뎌내던 럭키의 눈빛. 그 눈에는 제가 지켜드릴게요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지금도 경이롭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럭키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또 다른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수의사에게 럭키를 데려가 검진을 받아보니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어요. 다만 여기저기 타박상이 있었고 임신 중이라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그 큰 캥거루와 싸웠는데도 새끼들을 지켜낸 것이 정말 기적 같았어요. 피터의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함께했어요. 그는 이 지역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존재였거든요. 이웃들 모두가 그를 기억하고 슬퍼하고 추모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들 피터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나누었어요. 그는 모두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젊은 농부들에게는 멘토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누구도 럭키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 개가 없었으면 살아도 위험했을 거야. 피터도 그녀를 지키려다 희생당했잖아. 그 작은 개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을까? 정말 대단한 개야. 사라가 그 개를 입양한 것도 운명이었나 봐. 하늘이 보낸 천사 같아. 그렇게 럭키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럭키를 영웅으로 여겼고 지나가는 길에 항상 안부를 물어주었어요. 저는 럭키를 꼭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슬픔과 감사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 아이가 내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존재야. 내겐 가족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럭키의 새끼들까지 모두 제 집에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럭키는 제가 우는 동안 계속 제 곁에 있었어요. 때로는 제 손을 핥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제 옆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혼란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럭키는 건강한 새끼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럭키가 6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조그맣고 따뜻한 생명들이 럭키 곁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럭키야. 너는 정말 나에게 행운을 주는 존재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과 슬픔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희망이었어요. 피터는 떠났지만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집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호주 전역의 뉴스에 실렸고 ABC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뉴스였지만 점점 더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웅 진돗개 럭키, 임신한 채 맹수와 맞선 한국개, 생명을 구한 용감한 개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고 동시에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럭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럭키의 새끼들을 입양하겠다는 문의가 전 세계에서 폭주했고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국 문화와 진돗개의 특성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럭키처럼 용감한 개를 입양하고 싶다며 한국의 유기견 보호소에 문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수많은 입양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해요. 피터가 없는 이 집을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럭키와 그 새끼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가족이었고 피터와 저를 구해준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피터가 돌보던 알파카 몇 마리도 이제는 제가 보살피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큰 농장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럭키와 새끼들이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이제 저와 럭키, 그리고 6마리 새끼들의 터전이 되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새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아침마다 럭키는 강아지들에게 젖을 물리며 꼬리를 흔들고 저는 알파카 우리를 돌보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피터의 영혼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구나. 그건 곁에서 삶을 함께하는 가족이자 수호자구나.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진돗개를 통해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한 충성심, 조용한 희생, 그리고 깊은 사랑. 그것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신이 아닐까요? 나중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니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럭키가 보여준 그 놀라운 용기와 충성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의리의 개라고 부른다고 해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럭키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진돗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유기견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저 개를 입양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구할 존재를 만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한 유기견을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럭키가 저를 구해준 셈이 되었죠.
누가 누구를 구한 건지 모를 정도예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수많은 개들 중에서 하필 럭키의 사진을 보게 된 것도,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강한 끌림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동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만남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저는 매일이 감사하고 따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럭키와 새끼들이 저를 반겨주고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든 변화는 한 마리 진돗개, 럭키 덕분이에요. 럭키는 제게 두 번째 삶을 안겨줬습니다. 피터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새로운 희망과 기쁨도 함께 주었어요.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떤 아이는 럭키처럼 조용하고 신중하고 어떤 아이는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아요.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저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이 제게 주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히 외로울 때나 슬플 때면 이 아이들이 항상 제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농장 일도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졌어요. 럭키와 새끼들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농장을 함께 돌아다니거든요. 마치 작은 가족 나들이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럭키 같은 친구가 있나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 위험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줄 그런 친구 말이에요. 그것이 꼭 동물일 필요는 없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예요. 그 소중한 존재에 대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어떤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어떤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느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수록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유기동물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이 동물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럭키처럼 특별한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럭키와 피터,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모든 만남이 의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그 후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졌고 많은 분들이 럭키를 보러 저희 농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돗개를 입양하기 위해 한국까지 가셨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지역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럭키의 새끼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엄마 럭키만큼이나 똑똑하고 용감한 개들이 되었답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엄마를 닮아 조용하면서도 충성스러운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끔 피터가 그리울 때면 럭키와 함께 그의 무덤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럭키도 피터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무덤 앞에서는 항상 조용히 앉아서 마치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이제 럭키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저희처럼 특별한 인연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